2019년 4월 경기도 북한산 인수봉. 한 남성이 40m 높이의 수직 암벽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순간 그보다 10m 더 높은 바위 위에 있던 진돗개 한 마리가 주저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분석한 국가대표 출신 암벽 등반 코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각도와 이 타이밍이라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본능을 초월한 무언가입니다. 50m 상공에서 두 생명이 만난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겨울 눈 내리는 밤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1월 어느 목요일 밤 11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동물병원 앞. 수의사 강민준 씨는 야간 응급수술을 마치고 병원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습니다. 33살의 민준 씨는 5년 전 이 동네의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고 홀로 병원을 운영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8도, 하늘에서는 가루눈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병원 불을 끄고 나오는데 현관계단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수컷이었습니다. 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귀에도 인식표가 없었습니다. 개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내밀자 개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민준 씨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거라고. 이 아이는 나쁜 개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이리 와. 무섭지 않아.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개는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는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니? 안에 들어가자. 따뜻한 데서 밥 먹자. 민준 씨는 개를 병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개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병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개에게 따뜻한 물에 적신 사료를 조금씩 먹였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이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지 않도록 중간중간 멈추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천천히 먹어야 토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영리하네. 누가 키웠을 텐데. 민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개를 병원에 재웠습니다. 담요를 깔아주고 물그릇을 옆에 두고 불을 끄려는데 개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내일 아침에 올게. 잘 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은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라디오도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민준 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개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밤중에 겁먹은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밤새 괜찮았어? 무섭지 않았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개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료 한 그릇, 물 한 그릇. 하지만 개는 민준 씨가 먼저 자기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절대 밥그릇에 코를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른이 먼저라는 예의를 아는 것처럼. 너 어디서 배웠니? 누가 가르쳐줬어? 민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고를 냈습니다. 동네 게시판, SNS, 유기견 보호소. 흰색 진돗개를 찾습니다. 응암동 인근에서 발견. 생후 약 6개월 추정.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준 씨와 그 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가 밥을 먹으면 개도 자기 밥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민준 씨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누가 예절 교육시켰어?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걔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민준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걔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걔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짖지 않았고 한 번도 문을 긁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내심 있게 민준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누워 있었습니다. 걔는 하루 종일 그의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산책도 가지 않고 그저 민준 씨의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가서 놀아. 너까지 아프면 어떡해. 민준 씨가 힘없이 말했지만 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 씨의 손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말없이. 그저 온기만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민준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약도 먹었고 이불도 덮었지만 정작 몸을 따뜻하게 해준 건 이 작은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외롭지 않아서, 이 작은 생명이 곁에 있어서. 2월 중순 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집 가자. 더 이상 주인 기다리지 말자. 내가 너 주인 할게. 이름은 백호라고 하자. 하얀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강하게 살자.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곧 백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병원 앞에 있던 그 개네요. 정말 예뻐졌어요. 원장님, 개 정말 잘 키우시네요. 저렇게 얌전한 진돗개는 처음 봐요. 저 개, 눈빛 좀 보세요. 사람 같아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백호는 동네 아이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만지려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만지게 해줬고, 아기가 울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민준 씨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백호는 그 사이에 슬쩍 들어가 민준 씨를 지켰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게, 하지만 확고하게. 마치 이 사람은 제가 지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거 백호 줘요. 우리 손자가 백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작은 간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고, 받으세요. 우리 손자가 개 무서워했는데 백호 만나고 나서 동물 좋아하게 됐어요. 고마운 개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 씨는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너 인기 많네. 동네 스타야. 백호는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말마다 취미로 암벽 등반을 즐겼습니다. 대학 시절 산악부에서 시작한 이 취미는 10년이 넘도록 그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호를 집에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백호가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민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도 같이 갈래? 산에 가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백호는 즉시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민준 씨의 등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백호는 암벽을 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암벽을 오를 때 백호는 안전한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에 도착해서 아래에서 암벽을 타고 있는 민준 씨를 내려다보며 지켜봤습니다. 처음 몇 번은 민준 씨도 걱정했습니다. 백호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야생동물 만나면? 하지만 백호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확한 지점에서 민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백호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며 말을 걸어도 백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가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백호는 그제야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냄새를 맡으며 온몸을 확인했습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괜찮은지. 너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 그리고 왜 항상 나보다 높은 데 올라가 있어? 민준 씨가 물었지만 백호는 그저 웃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헥헥거릴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몰랐습니다. 백호가 높은 곳에 있는 이유를.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봐야 위험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사냥꾼의 본능. 보호자의 본능. 2017년 봄, 민준 씨와 백호는 이미 북한산에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등반객들도 둘을 알아봤습니다. 백호다. 오늘도 왔네? 저 걔 정말 대단해요. 주인 지키는 모습 감동이에요. 어느 날, 한 중년의 등반객이 민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걔 정말 영리하네요. 근데 혹시 같이 암벽 타기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독일에서는 걔랑 같이 등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위험해요. 제가 다치는 건 제 책임이지만 백호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백호는 안전한 데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백호는 민준 씨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고마워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당신만 안전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백호를 위험에서 지키려던 민준 씨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 섭씨 18도의 적당한 기온, 초속 3m의 약한 바람. 일기예보에서는 등산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전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인수봉의 새로운 루트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로프, 카라비너, 확보장치, 헬멧, 암벽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백호는 민준 씨가 배낭을 매는 걸 보자마자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같이 갈 거야?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차를 타고 북한산으로 가는 길, 백호는 조수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4월의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준 씨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백호는 가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은 한산했고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그들은 인수봉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등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백호도 왔네. 인사를 나누고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로프를 풀고 카라비너를 확인하고 헬멧을 썼습니다. 백호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백호야, 오늘은 좀 높은 곳까지 갈 거야.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너는 평소처럼 등산로 따라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다려. 알았지? 민준 씨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알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에게 간식 몇 개를 주고 물병을 옆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백호는 자리에 앉아 민준 씨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 씨가 암벽 쪽으로 걸어가고 장비를 착용하고 로프를 연결하고 첫 번째 홀드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그 모습을 5분 정도 더 지켜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등산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백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10m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히, 천천히. 민준 씨를 지키러 가는 길. 백호는 이 길을 수십 번 걸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30분 후, 백호는 민준 씨가 오를 암벽보다 10m 높은 바위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백호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이미 30m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민준 씨를 지켜봤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20분, 민준 씨는 순조롭게 등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5m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 루트 생각보다 쉬운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 확보 지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기예보는 틀렸습니다. 4월의 북한산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계곡 사이로 몰려온 바람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까지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민준 씨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본능적으로 홀드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어왔고 그의 오른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짧은 비명. 민준 씨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로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 확보 지점에서 로프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확히는 카라비너의 잠금 장치를 완전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99번은 괜찮았지만 100번째의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의 방심. 순간의 실수. 카라비너가 열렸습니다. 로프가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씨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공포, 그리고 한 가지 생각. 아, 이제 끝이구나. 백호는 괜찮겠지? 누가 백호를 돌봐주려나. 바로 그 순간 45m 위 바위 위에 앉아있던 백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호의 눈은 떨어지는 민준 씨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0.3초의 판단. 백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든. 백호는 뒤로 3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백호는 뛰어올랐습니다. 45m 높이에서의 수직 낙하. 그것은 14층 건물 높이와 같았습니다. 죽음의 높이였습니다. 개가 뛰어내린 순간 옆 루트에서 등반 중이던 대학생 2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기서 뛰어내리면 죽어. 하지만 백호는 이미 공중에 있었습니다. 백호의 몸은 민준 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중력가속도 9.8m/s 제곱. 1초가 지날 때마다 백호의 낙하 속도는 초속 9.8m씩 빨라졌습니다. 1초, 초당 9.8m. 2초, 초당 19.6m. 백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마치 스카이다이버처럼 백호는 자신의 4다리를 벌려 공기 저항을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떨어지는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천 년 진화해온 사냥꾼의 본능으로. 목표는 하나. 민준 씨의 낙하 궤적과 만나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호의 털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2.3초 후 공중에서 두 몸이 만났습니다. 정확히 민준 씨가 25m 높이까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백호는 민준 씨의 등 쪽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민준 씨의 몸이 회전했고 낙하 궤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민준 씨는 수직 절벽 바위에 그대로 머리부터 부딪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충격 덕분에 그의 몸은 절벽에서 약 2m 벗어나 바위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북향사면이라 아직 녹지 않은 겨울 눈이 1m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그 눈은 다 녹았을 겁니다. 백호는 민준 씨와 함께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백호가 민준 씨 아래로 먼저 떨어졌습니다. 백호는 공중에서 다시 한번 몸을 비틀어 자신의 몸이 민준 씨보다 먼저 눈 위에 닿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선물. 마지막 보호. 쿵. 먼저 백호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0.2초 후 민준 씨가 백호 옆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전히 엄청났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백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두 생명이 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5m 위 등산로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등산객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떨어졌어요. 119. 누가 119 불러요. 다른 등산객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여기 북한산 인수봉이요. 사람이 암벽에서 추락했어요.
아니, 사람하고 개가 같이 떨어졌어요. 개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지금 눈 위에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119는 즉시 산악구조대와 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인수봉까지 헬기가 도착하려면 최소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주변의 등반객 5명이 급히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와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숨 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한 명이 외쳤습니다. 다른 한 명이 백호를 확인했습니다. 걔도 숨 쉬고 있어요. 근데 피가 많이. 백호의 왼쪽 앞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민준 씨에게 덮어줬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백호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길. 그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52분, 드디어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구조대원 3명이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민준 씨와 백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호흡 있음, 맥박 약함. 즉시 이송합니다. 걔는 어떻게 하나요? 걔도 데려갑니다. 목격자 말로는 걔가 사람 구하려고 뛰어내렸다고 하던데. 같이 떨어졌으면 같이 가야죠. 구조대원들은 민준 씨와 백호를 각각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로 끌어올렸습니다. 헬기 안에서 한 구조대원이 백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이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45m에서 떨어져서. 이건 기적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뉴스감인데. 걔가 주인 구하려고 같이 뛰어내렸다고? 네, 목격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걔가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주인이랑 공중에서 부딪혔다고. 그래서 낙하 방향이 바뀌어서 바위가 아니라 눈 위에 떨어졌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헬기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혈압, 맥박, 호흡. 혈압 90-60, 맥박 분당 95회, 호흡 얕음. CT 찍어. 빨리. 민준 씨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내부 장기 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갈비뼈 세대가 금이 갔고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었으며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고 온몸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척추는 무사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40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다면서요? 보통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통은요? 보통은 즉사합니다. 살아도 전신골절에 내부 장기 파열. 근데 이 환자는 뼈 몇 개 금간 것 외에는. 그 말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 환자는? 눈입니다. 환자가 떨어진 곳에 눈이 쌓여 있었다고 했죠? 그게 완충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낙하 각도가 절묘했습니다. 만약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살 수 없었을 텐데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져서 충격이 분산되었습니다. 정말.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민준 씨를 구한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지금 1층 동물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직접 데려온 백호를 본 수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개가 사람이랑 같이 떨어졌다고요? 45m에서요? 네, 그것도 걔가 먼저 뛰어내렸대요. 사람 구하려고. 말도 안 돼. 걔가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수의사는 급히 백호를 검사했습니다. 왼쪽 앞다리 골절, 갈비뼈 2대 골절, 내부 출혈, 폐타박상. 하지만 기적적으로 심장과 뇌는 무사했습니다. 수술 준비합니다. 빨리. 수의사와 2명의 수의 간호사가 백호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호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출혈을 먼저 멈춰야 했습니다. 수의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뉴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주인 구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 민준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가 신음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병원입니다. 북한산에서 추락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추락.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민준 씨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바람, 미끄러짐, 낙하, 그리고 백호. 민준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 개는요? 백호는 어디 있어요? 백호. 간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갈비뼈가. 백호는요? 제 개는 어떻게 됐냐고요. 백호가 어디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씨, 저는 응급의학과 김 선생입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백호는요? 제 개 백호는 어디 있냐고요. 1층 동물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왜요? 백호가 왜 수술을? 백호는 산 아래 있었는데. 백호는 안전했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혹시 떨어질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람 불고 미끄러지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요. 강민준 씨, 사실은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백호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것, 공중에서 민준 씨와 부딪혔다는 것, 그 충격으로 민준 씨의 낙하 궤적이 바뀌어서 살았다는 것. 민준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백호가 저를 구한 거예요? 백호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구조대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백호는 강민준 씨보다 10m 높은 곳에 있었고 강민준 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백호야, 미안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미안해. 넌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내가 떨어져서. 미안해.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백호는 지금 최고의 수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 씨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백호만. 제발. 오후 5시 1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휠체어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말렸지만 민준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백호 옆에 있어야 해요. 제발요. 선생님. 백호는요. 살았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왼쪽 앞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금속판을 삽입했습니다. 갈비뼈도 2대가 부러졌고 폐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45m 높이에서 떨어지면 개도 사람도 보통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백호 보고 싶어요. 제발. 아직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강민준 씨도 좀 쉬세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백호 옆에서 기다릴게요. 민준 씨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를 그곳에 댔습니다. 수의사는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민준 씨, 정말 대단한 개를 키우셨네요. 저도 수의사 생활 15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개는 정말 강민준 씨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민준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민준 씨는 백호를 만났습니다. 백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앞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가슴 부위에는 붕대가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휠체어를 백호 옆으로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야. 나야. 들려? 백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백호는 민준 씨를 알아봤습니다. 백호는 꼬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소리로 끙 하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움직이지 마. 괜찮아. 아프지? 많이 아프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호는 흐릿한 눈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준 씨의 눈물이 백호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호는 미약하게 혀를 내밀어 민준 씨의 손가락을 핥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백호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마워. 그렇게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감사, 미안함, 다행, 안도.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진돗개, 45m 절벽에서 주인 구하고 함께 생존. 목격자들, 개가 먼저 뛰어내렸다고 증언.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국견. 저도 진돗개 키우는데 울면서 봤어요. 우리 보기도 저렇게 해줄까요? 개가 아니라 천사네요 진짜. 이 영상 보고 진돗개 입양 알아보는 중입니다. 10번째 보는데 매번 울어요. 백호야 사랑해. 주인분도 개도 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유유. 이게 진짜 충성심이지. 백호야 제발 회복해라. 사람보다 낫다 진짜.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의 눈에 특히 띄었습니다. 바로 전 국가대표 암벽 등반 선수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과학을 가르치는 김태현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구조대 보고서, 헬기 영상, 사고 지점의 높이와 각도 측정 데이터. 그는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4월 16일 김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강민준 씨는 35m 높이에서 추락했고 백호는 45m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백호가 뛰어내린 시점은 강민준 씨가 떨어진 지 약 0.5초 후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면 강민준 씨의 낙하 속도는 초당 9.8m씩 빨라졌습니다. 백호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공중에서 만난 건 약 2.3초 후 고도 25m 지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둘의 속도는 약 초속 22m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빠른 건가요? 시속 약 80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 속도로 부딪혔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호가 뛰어내린 타이밍입니다. 만약 0.5초 빨리 뛰었다면 강민준 씨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0.5초 늦었어도 마찬가지고요. 백호는 정확히 2.3초 후에 강민준 씨와 만날 수 있는 시점에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걔가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해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100번 돌려봤는데 백호가 뛰어내린 위치와 타이밍에서 강민준 씨와 만날 확률은 92%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본능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개는 포식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움직이는 먹잇감을 쫓아온 종입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백호는 떨어지는 강민준 씨를 보고 본능적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았던 겁니다. 물론 개가 수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진화해온 포식자의 본능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이 이 순간에 발현된 겁니다. 김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백호가 강민준 씨와 부딪힌 후의 행동입니다. 백호는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으로 강민준 씨를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강민준 씨의 낙하 궤적이 약 2m 정도 바뀌었고 그 덕분에 바위가 아니라 눈 위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백호가 없었다면 강민준 씨는 바위에 머리부터 부딪혔을 겁니다. 그랬다면 김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백호는 자신이 다칠 걸 알고도 뛰어내린 건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5m 높이에서 개가 떨어지면 생존율은 거의 0%입니다. 백호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뛰어내렸습니다. 왜죠? 김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충성심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유대 때문입니다. 저는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스포츠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백호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영상은 또다시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800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NN, BBC, NHK. 한국이 진돗개 주인을 구하기 위해 45m 절벽에서 뛰어내리다. 백호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호는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그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호 옆에 침대를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병원은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누워서 함께 회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네. 괜찮네. 다행이야.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민준 씨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백호에게 사료를 챙겨줬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민준 씨가 먼저 먹기 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아파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너 이럴 때 아니야. 너 환자잖아. 환자는 먼저 먹어야지. 하지만 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먼저예요. 민준 씨는 그 모습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민준 씨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매일 말하지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백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병원에는 선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백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간식, 장난감, 담요, 편지. 어떤 할머니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백호야, 고맙다. 내 덕분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더 잘해줘야겠다. 어떤 초등학생은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백호가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백호는 천사예요. 빨리 나으세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백호 치료비에 보태세요. 많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다들 백호 걱정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빨리 나아.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백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동료 수의사들도 찾아왔습니다. 형, 우리가 병원 일 대신 해줄게. 형은 백호랑 같이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람들의 따뜻함이 민준 씨와 백호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2달 반의 입원 끝에 민준 씨와 백호는 퇴원했습니다. 민준 씨의 갈비뼈와 발목은 거의 회복되었고, 어깨도 재활을 통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쪽 앞다리에 깁스가 풀렸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이제 걸을 때 약간 다리를 절었습니다. 뛸 때도 예전처럼 빠르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가 더 아파서 백호는 움직이는 걸 꺼려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조심했더라면, 내가 로프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백호는 지금도 건강하게 뛰어다녔을 텐데.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해도 백호는 매일 민준 씨를 반겼고, 함께 산책을 나갔고, 밤에는 민준 씨의 침대 옆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백호야, 후회하니? 그날 뛰어내린 거. 지금 다리 아프잖아. 비 오면 더 아프잖아. 후회하니? 백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후회? 그게 뭔데요? 전 당신을 구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리가 좀 아픈 게 뭐가 중요해요? 민준 씨는 백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영웅이야. 민준 씨는 더 이상 암벽 등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모두 창고에 넣었고 등반 동호회도 탈퇴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형, 진짜 안 해? 10년 넘게 한 건데. 응. 이제 안 해. 다시는 백호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날은 백호 잘못이 아니잖아. 형이 떨어진 거잖아. 알아. 근데 상관없어. 나 때문에 백호가 다쳤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대신 그들은 평화로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민준 씨와 백호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산책이었지만 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백호는 비록 다리를 약간 절뚝였지만 민준 씨의 옆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른 개들이 다가와 놀자고 해도 백호는 잠깐만 인사하고 다시 민준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전 바빠. 이 사람 지켜야 해. 동네 사람들은 백호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백호다. 요즘 어때?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백호야, 오늘도 산책 나왔구나. 착하지?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호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백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민준 씨가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그날로부터 정확히 4년이 되는 날. 민준 씨와 백호는 다시 북한산에 갔습니다. 물론 암벽 등반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수봉 아래 백호가 뛰어내렸던 그 바위 아래에 섰습니다. 민준 씨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백합과 노란 장미. 백호야,
여기가 내가 나를 구한 곳이야. 기억나? 백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이 떨어졌고 전 뛰어내렸어요. 그게 다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백호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그날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고마울 거야. 평생.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4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백호는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영원히 함께하자. 응, 영원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백호는 잠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민준 씨는 백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남은 평생을 바쳐야겠구나. 그리고 민준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2025년 현재 백호는 9살이 되었습니다. 왼쪽 앞다리는 여전히 약간 불편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민준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여전히 민준 씨가 먼저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준 씨의 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여전히 백호를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백호를 확인합니다. 백호야, 잘 잤어?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백호를 쓰다듬습니다. 잘 자, 백호야. 내일 또 보자. 백호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합니다. 백호가 행복하면 함께 웃습니다. 둘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 하나가 된 기적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백호는 민준 씨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백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비싼 간식도, 큰 집도, 화려한 목걸이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이 사람의 온기, 이 사람의 숨소리,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호는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뚝이며 걸었지만 민준 씨 옆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주인을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충성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유대. 옛말에 이르길, 개는 주인을 3번 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에서, 두 번째는 위험에서, 세 번째는 절망에서. 백호는 민준 씨를 3번 다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동물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곁의 소중한 생명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